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가 이제 이군주 선생님께서 이제 자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대한의사, 청광, 이공, 근주, 묘갈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평택 임공, 그 이만주 선생이 이걸 찬을 하셨네요. 이게 이제 이분에 대한 그 대한의사 있고, 그 다음에 일리 와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여기 뭐 이 사람이 했던 벼슬을 쫙 써놨네요. 벼슬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명준의 묘, 아까 이명준 선생의 그 신도비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의성 김씨였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이거 누가 했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쭉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공의 휘는 명준이고 자는 창기며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였고, 의정부 영의정 아까 했던 청경 그 이재신이라는 분의 청강 이군주 그 이재신의 뭐 넷째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신도비는 여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결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면 청광 전이 이공 근주지묘. 그래서 이제 이분이에요. 부인은 이제 풍양조 씨고, 그럼 저 위에 올라가면은 묘가 또 있어요. 저 위에서 이제 자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써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제 그 계속 써놓은 거죠. 뭐 존화 양이 위정척사 이런 것들을 써서 사방에 붙여놓고 이제 칼로 이제 목을 뭐 8번인가 찔러서 이제 자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29일 날 우리가 이제 경술 국치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뭐 열흘이나 얼마 있다가 자결을 하시기로 날을 받아놨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상에 사람이 자결할 날을 받아놓고 자결하는 사람도 있느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이제 그 형님이 환갑잔치가 있어서 형님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을 또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뭐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점심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 분들이 그러셨다. 근데 요즘에도 뭐 자결이라 그러면 자살인데, 자살할 땐 날 잡아놓고 자살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친다는 게 그 계획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그게 뜻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자결할 날짜를 해놓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이 소나무에다가 전부 다 그걸 해놨다 그러거든요. 저 위로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저 위에 또 묘가 있어요. 아버지 묘가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이 익로인데 여기는 후손들 묘네요. 저 하나 이 망각공이 그쪽이네 여기가. 이 만각 아버지가 예. 그 칠형제인가 그렇거든. 근데 칠형제 청강에 6대조 할아버지인가 누가 7명인데 전부 다 대과급제했어. 칠형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저기 박성목 소장님이 누구시 신도비 누구 신도비 말하는 이명준. 그 이명준 선생의 이명주. 아니 이거는 묘 안 해도 돼요. 그 신도비 누구 거를 썼다고요? 이명준 거를 이 이명세가 12대 손인가 네. 몇대 손인데 그 할아버지 거를 쓴 거지. 그 이명세가 누구냐면은 그 호서은행의 이제 직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오명으로 좀 가득 찬 인물이거든요. 그 손녀딸이 그 이인호 장관이에요.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였던 이인호 장관. 그래서 이제 친일의 황도유화 그쪽에 이제 관련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경화관으로 뜯어고 네. 그 일을 그런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이명세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효자였답니다. 원래 전인 씨들이 예,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효자예요. 예, 그래서 진짜. 효자라서 그거를 하질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홍성 군수하시던 그 이종근인가 그분이 그분도 전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 아래에서 아마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사방에다가 이제 글씨를 다 써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자결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부인들 그 후손들 묘예요. 그 후손들 여기 보면은 뭐 익로 뭐 다 그런 후손들 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저 아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셨어요. 여기가 이제 이근주 선생님의 그 묘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근주 선생님의 묘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요. 이게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이근주 선생님의 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써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이 청광이라는 거를 보시면 이쪽에서 보실래요? 이 청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맑을 청자잖아요. 이게 호가 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청렴한 충정 그러니까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광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박 선생님. 광이라는 것은 이제 뜻이 큰 사람을 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뜻이 큰 사람을 얘기하고 청은 청렴 결벽한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이제 이 어머니가 저기 어디냐면은 그 파평윤 씨인데 그거는 여기 저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낙상리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 저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낙수라 그래요. 낙수인데 그 물이 흘러서 가면은 이제 그 남당천인가 저 와룡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해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낙상리에 그 낙수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낙상이라고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가 전부 다 뽕나무밭이 많았대요. 이쪽에 뽕나무밭 천지였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근주 선생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원래 그분은 공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공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2살인가 3살 때 이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오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사신 데가 아까 저 건너편에 이응로 생가 인근에 그쪽에 사셨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한 곳이 어디냐면 이따 가볼 이제 낙상리 쪽 저기 세카시 쪽으로 이제 신혼집을 그쪽에 차렸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세카시 쪽으로 이사 갔다는 설도 있어요. 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고 나중에 이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공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이쪽 공장이면 누에 공장 그 뽕나무 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다가 집안에서 거기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뭐 주식회사 형태로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그걸 다 물어주고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면천에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그 갑오개혁이 있고 95년에 을미사변이 이제 일어나요. 그 명성황후 민비 시해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병이 이제 걸기를 할 때 이만주 선생도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서 모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거사일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어차피 거사를 하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던 그 시점에 그때 바로 이제 홍주 목사 이승우에 의해서 그저 거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근주 선생은 감옥에 피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게 돼요. 저놈의 자식이 고발한 거 아니냐, 간세가 아니냐, 세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홍주목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같은 가담자니까 나도 좀 이렇게 체포해 달라라고 하는데 형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몸도 허약하고 그러니 나중을 기약해서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거길 가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우라병이 도진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그 3년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운막을 짓고서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살겠다고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전희 씨 집안이 그 효를 굉장히 그 효행이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의 그 3년상을 치르느냐고 몸을 완전히 망가졌대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집안에서 두문불출합니다. 그때는 아마 당진에 살았다 그러는데 면천.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도 있었지만은 저기 예산의 시남 쪽에서도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희씨 집성촌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906년에 이제 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거든요. 그 11월에. 그래서 다시 의병을 거의할 때 이만주 선생도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거기를. 근데 이미 몸이 약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운이 이제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꼭 어딜 가게 되면은 거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걸어 다니셔서 그랬는지 하여간 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울분이 도져서 이제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 하나 그 비관도 하고 그러니까 몸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대한 비관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양반이 여기 청광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뜻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 뜻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배운 바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항상 좀 지식이 없었어요. 이번에 얘기에 의하면은 뭐 마곡사라든가 무슨 이쪽에 가서 3년 동안 뭐 3년 동안 가서 이제 책을 읽었다 그러는데 혼자서 독학했으면은 맹자 정도 읽었을까? 그 맹자 정도 읽밖에 읽지 않았었고 한시를 보면은 한시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뜻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광은 이제 초광저별하고 논어에 나오는 그 공자한테 이제 그 조언을 했다는 사람에서 따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했고 그다음에 의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했고 자기 몸을 이제 왜 그랬냐면 선비가 사는 목적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데 도를 실현하려면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없는데 도를 어떻게 실현하냐? 그럼 지금 현재 일본 애들을 위해서 도를 실현하느냐? 그건 적을 돕는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행해야 되는데 도를 행해야 할 장소가 없는 거고, 또 도를 행하다 보면은 외놈들에게 봉사를 하게 되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선비로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길은 자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유언으로 남겨서 자기 몸을 이렇게 더러운 강토에다가 남기고 하고 싶지 않다. 외놈들이 지배하는 땅에다가 내 몸을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 이런 극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썼는데, 제가 제일 감명이 깊었던 거는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쓸 때 항상 맨 위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처사라는 겁니다. 처사. 그러니까 처사는 벼슬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 선비들은 이제 그 도덕을 구현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었는데, 도덕을 구현하려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굳은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이 청이라는 게 처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학으로 유교적 교양에 충실한 사람들이라서 언제든지 출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구차한 게 싫어가지고 출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사한 사람들은 청사의 이름이 남고 왕하고 같이 복록을 누리지만, 처사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설로, 그 민간의 전설로 남아가지고 이제 회자될 뿐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근주 선생의 그 사상이나 그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청광이에요. 광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뜻이 굉장히 큰 사람. 뜻이 뭐겠어요? 이 나라와 백성과 나라는요, 그러니까 뭐냐, 왕조는 망하면 다시 세우면 돼요. 근데 나라는요, 망하면 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뜻이 광이고, 그 다음에 이 청, 구차한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사 집안. 그리고 아까 이 청이라는 거는 그 이명준 선생 그 아버님 거기서 따왔다고 이제 아까 박성무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성무 선생님께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라든가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해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광자가 그 어떤 데 논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1932년도에 그 우리 손 박사님 얘기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예로 큰 뜻을 한번 진흥을 해보자, 발휘해보자 해서 문예광이라는 잡지가 예산에 나오는 거예요. 문예광.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아나키스트들. 그럼 이걸 써요? 문예광. 이게 이제 미칠 광자. 그래서 광인. 문예에 미친 사람, 문예로 식민지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고 어떤 독립 의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자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사후에 후세들도 그런 그 의미를 되살려서 어떤 그 문예 진흥, 이게 하나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고 유학의 도를 실현하려는. 그렇지. 그러니까 문예로 이제 그런 거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문예광 본사가 예산리에 본점 있고 본사가 문예광이. 예, 그리고 문예광 잡지사가 예. 그래서 평양은 지점이요. 평양에 지점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근주 선생을 가지고 독립운동가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독립한다 그러면 조선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주장했던 건 그 존화양이, 그래서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내친다는 겁니다. 존화양이 위정척사, 발음을 지키기 위해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독립운동가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죠. 이분들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자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자의 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어지린자잖아요. 어지린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오도라 그래요. 선비는 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비사자 있잖아요.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은 도, 그러면 선비. 그래서 도와 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었는데, 도가 뭐냐? 사람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 사람다움을 실현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편적 인류애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운동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때 우리가 만해 한용운 선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해 한용운 선사를 단순히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해란 분은 사실은 그 부처님 사상, 그러니까 이 전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그렇죠, 자유인. 그 말씀드렸죠. 만해가 주장했던 게 평등이라고. 평등이 뭐예요? 법적 평등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세상의 만물이 다 똑같이 보여요.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이쁘고 안 이쁘고 부자고 가난하고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게 평등 사상이거든요. 그 평등 사상을 갖게 되면은 절대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인간이.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세상이 평화가 온다. 그래서 평등, 자유, 평화. 그게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이제 나오는 사상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불교를 재해석한 것이 불교 대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조선불교에서 이제 유마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불교의 도를 세상에 펼치고자 한 게 유마경 제가 불교 사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분하고 이제 좀 종교는 다른 거죠. 이분은 이제 만해는 불교를 갖고 하려고 그랬고 이분은 이제 그 유학을 갖고 하려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단순히 독립운동가로 보시는 거는 어폐가 있다.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독립운동 이런 거보다 어떤 의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의리가 뭐예요? 의리라는 게 명륜당 할 때 그 오륜을 밝히는 당이 명륜당이잖아요. 그 오륜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의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분은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분이 왜 자결했는지가 의문이죠. 그 민영환 선생 같은 분은 벼슬을 했으니까 자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벽조 홍명희 선생 아버님도 현감을 하셨으니까 자결하실 수 있어요. 국록을 먹은 사람은 나라와 더불어 망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했으면 그 나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잘못하면 다 사표 쓰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벼슬도 안 하고 국가가 이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죽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뜻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박 선생님 또 얘기하시고. 그 매천 황현 선생은 예. 그 벼슬도 하고 했지만 이분은 그걸 안 해가면서도 처사라는 신분의 의리를 죽음으로써 딱 나타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 예산 홍성 이쪽에 이런 큰 인물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1910년에 자결한 분이 이분이 유일해요. 예, 이쪽에서. 예. 그 1905년, 유일해. 1905년에 그 은지송 씨 집안에서 한 분이 자결을 하시는데 송현상인가 그분이 자결을 하시는데 그건 좀 달라요 결이. 이분이 예. 동시대 김복한 선생하고 거의 동갑내 정도 되죠? 이분이 아닐걸? 아니요, 조금 덜 먹었나 좀 보다. 덜 먹었을 거예요. 조금 덜 먹었어. 그런데도 그런 의리라든가 유화 이거를 존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산 선생이 네. 나중에 강렬했던. 이분한테 미안해가지고 자기는 못 죽었다고. 네. 그래서 김복한 선생 그런 고민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밤만 자나깨나 어떻게 이 의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거 왜 그랬냐면 군자는 의리를 네. 표현해야 되고 의리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돼. 네. 그러려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군자된 자가 시정 잡배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선비로서 사는 길은 딱 하나. 지금 자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황현하고 똑같아. 네, 황현도 자결하셨잖아요. 똑같아. 황현도. 패턴이 그래서, 아주. 예, 그래서 아주 됐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홍성에 사후가 4개가 있어요. 지산 선생에 대한 게 이제 추양사가 있고요. 남당 한원진 선생 거기가 이제 양곡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득이 선생, 그러니까 임득이 장군 한 게 정충사.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또 하나가 있죠. 저기 어디야 저 주씨들이 있잖아요. 그 저 신한 주씨들 하는 그 창주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창주사, 양곡사, 추양사는 다 의리 정신에 대한 표상이고 추양사는 이제 그 불천위이라서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사당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이분보다 위대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전희 씨의 가세가 약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성에서 사후를 더 세운다면은 두 분 위를 모셔야 됩니다. 한 분이 이분, 또 한 분이 이설 선생, 보감 이설 선생. 근데 보감 이설 선생에 대한 연구도 안 돼 있고 이분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좀 할 만한 그렇죠. 사당을 하나 져서 추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명세라는 실질적인 자본 있는 사람은 후손들이 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여기가 묘하게 또 지자체가 또 분리돼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로 돼 있어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로 돼 있어서 못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산군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군은 그분은 홍성에서 살던 사람인데 서로 미루는 거죠. 별 할 뜻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행정구역이 덕산이라고 지금? 예, 덕산이죠. 아까 저기 그 언덕배기. 예,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분이 홍성에서 활동하셨는데 홍성에서는 묘가 이쪽에 있으니까 돌아가신 것도 예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돈이 진짜 이제 뭐 나타나서 할 때는 우리가 한다고 이제 행정에서 이제 대들지. 돈이 없으니까. 이응노 화백 저거만. 이건 도에서 그리고 여기 문인석이 서 있는 거로 봐서는 문인석이 서 있다면은 근데 이걸 같이 썼어요. 문인석은 오래된 거 아니야? 후대된 거. 얼마 안 된 거지. 그냥 한 거 같아. 그래서 이것도 모양도 그렇고. 상석도 얼마 안 되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얼마 안 된 이유가 있는 게 남당 한원진 선생의 묘비도요 1902년에 와서 세워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하나 세우려면 논 한 열마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논 열마지기면 쌀이 20가마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이 쌀이 5가마를 먹는데요 1년에. 그래서 그 세경을 주죠. 머슴한테 세경을 줄 때 보통 3석에서 5석, 그러니까 2석에서 5석을 주는데 일을 잘하는 머슴한테 5석을 준대요. 근데 이걸 만들 때 논이 만약에 열마지기면은 쌀이 한 20가마, 30가마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 지금이야 기계로 깎지만 옛날에 손으로 다 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웬만큼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못 세웁니다. 예. 우리 한자는 뭐예요, 저거? 이건 모르겠는데 한자 읽을 수 있어요? 대한 이건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인가 의사? 그런가? 그렇게 의사. 예. 대한민국 의사. 근데 이게 민자인지 뭔지 이건 이렇게 모르겠어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부인은 이제 풍양조씨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설 선생의 색가시로 가보죠. 거기는 또 재미난 또 우화가 있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